어느 날 아내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뉴스에서 전기차 화재가 나오고 있네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는 하루 이틀 일어난 게 아니죠.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에 의해 화력이 매우 강하고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쉽게 꺼지지도 않죠. 그리고 화력이 너무 세서 주변 차량으로 화재가 쉽게 퍼지기도 합니다. 배터리의 화학물질 때문에 연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뉴스 댓글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은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지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해 보니 그 이유는 지하나 지상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충전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이 있군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반복적인 뉴스를 통하여 저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라는 첫 번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으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택시를 잡았는데 우연하게도 그 택시는 전기차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택시기사님은 과연 전기차 화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택시기사님께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차 수리할 것도 없고 엔진 오일도 교체할 필요도 없어서 너무 좋으시다고 하네요. 그래도 택시기사님은 어떤 문제점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불편한 점이 없는지 또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님께서는 본인은 이렇게 저녁에 나와 일하고 아침에 들어가니까 아침에 충전할 곳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통 낮에 일하고 밤에 들어오니까 저녁에 충전할 자리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 서로 먼저 충전하려고 난리가 난다고 하네요. 저는 비로소 택시기사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이외에도 충전 분쟁이라는 두 번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뉴스에서 언급한 첫 번째 문제점과 택시기사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문제점을 함께 해결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뉴스의 댓글에서 본 것처럼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과 분리하고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배치하면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앱을 통해 충전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면 택시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지 않았다면 뭔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번 스스로 검증하기 위해 상상해봤습니다. 지하의 주차시설과 지상의 충전시설로 분리하고 충전 예약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를요. 우선 사용자는 예약된 시간에 충전하러 충전시설로 차를 놓으러 갈 것이고 충전이 완료되면 다른 사용자를 위해 주차시설로 차를 이동하려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차의 자율주행이 있다면 사용자가 이동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율주행은 기술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현실적이진 않죠. 이뿐만 아닙니다.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충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려들면 아무리 충전 예약 서비스가 있더라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지 기존의 해결 원리를 보완하려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해결 원리가 떠오르지가 않더군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이유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 우연이라도 해결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아내가 근처에 백화점이 새로 생겼다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백화점 옥상에는 예쁜 정원과 분위기가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사랑스러운 아내를 위해 차를 타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를 처음 가본 곳이라 어디가 주차장 입구인지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오른쪽이야, 왼쪽은 VIP 발렛이라고 써 있으니 우리는 일반 게이트로 가야지 라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일반 게이트의 방향으로 운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내에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도 발렛 파킹을 받고 싶다고 웃으며 농담을 했죠. 그 순간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발렛 파킹이야. 갑자기 엉켜있던 퍼즐이 순식간에 모두 풀리더군요. 일단 발렛 파킹이 있으면 사용자가 왔다 갔다 도보로 걸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발렛 파킹이 있으면 사용자들이 잠자는 시간에서 충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충전 수요를 물리는 시간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발렛 파킹이 있으면 무엇이 좋아질까 생각하다 보니 그 당시에 엄청나게 새로운 특징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수력이나 풍력발전소는 야간에도 돌아갑니다.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악하게 버려지는 잉여 전력이 존재하죠. 그래서 충전 예약에 발렛 파킹이 결합하면 심야에 버려진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은 주간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야간에 충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시기를 심야로 분산시켜 정전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추세지만 발렛 파킹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해결 원리를 도출할 땐 저처럼 구성, 기능, 효과 등 해결 원리 3요소로 구분하면 쉽게 해결 원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계속 중간마다 해결 원리 3요소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릴 테니 관심 있게 봐주세요. 실제 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도출된 해결 원리가 새로운 기술이라면 누구나 발명할 수 있고 특허로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장 특허로 만들고 싶었지만 세상은 넓고 저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허적 관점에서 한 번 더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적 관점에서 검증을 보통 선행기술 조사라고 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기존에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너무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여 특허를 보류해야 할지, 일부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여 좀 더 해결 원리를 보완해야 할지, 유사하지 않아 특허로 출원해야 할지 저는 결정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전기차, 발렛 파킹 이 두 개의 키워드로만 검색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키워드만으로도 웬만한 기술들이 다 나오네요. 저는 검색된 첫 페이지만 훑어보고 도출된 해결 원리와 가장 유사하다고 보이는 두 개의 선행문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검색된 선행문헌들은 모두 자율주행, 발렛 파킹, 충전 예약에 관한 구성이었습니다. 이런 선행문헌들은 이번에 도출된 해결 원리에 관한 구성들이 존재하므로 이번에 도출된 해결 원리는 특허로 될 수 없는 것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이 정도로 끌고 왔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선행문헌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선행문헌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더니 아주 작은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작은 차이점은 바로 장소였습니다. 선행문헌 1은 관광지에 적용되는 장소였고 선행문헌 2는 마트나 백화점에 적용되는 장소였으며 도출된 해결 원리는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는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라는 아주 작은 차이점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발렛 파킹이 적용되는 장소에 따라 그 기능과 효과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행문헌들에서 적용되는 장소는 아파트 단지와 같이 심야에 사람들이 잠자는 주거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문헌들은 심야에 발렛 파킹을 통하여 충전을 제공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행문헌들은 이러한 기능에 따른 다양한 효과들도 없습니다. 즉, 선행문헌들과 해결 논리의 구성이 유사하여도 구성이 가지는 기능과 효과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해결 원리를 특허로 인정해 줍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장소라는 아주 작은 차이점으로 해결 원리 3요소에서 기능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바탕으로 누락된 해결 원리가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기능과 효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관광지, 마트 또는 백화점을 가보면 충전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웃기게도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는 충전시설이 동마다 분산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충전시설이 분산되면 전기를 수전하여 배전하는 수배전 시설이 복잡해져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전시설을 지상에 한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니 더욱 쉽고 안전하게 수배전 시설을 집약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유지보수 비용도 감소하게 된다는 기능과 효과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람들이 직접 주행하지만 미래에는 자율주행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출된 해결 원리인 발레 파킹을 중간에 끼워 보니까 글쎄 발레 파킹이 직접 주행과 자율주행 사이에 기술적 과도기를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통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효과도 발견하게 된 거죠. 저는 문제점 발견, 해결 원리 도출, 검증 등 해결 절차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해결 원리를 도출할 수 있었고 특허로도 출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특허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허 등록 받은 후에는 해외 특허를 위한 PCT도 출원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심사를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똑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결 원리 3요소만 있으면 특허도 작성할 수 있고 심사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 원리 3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문제점을 풀고자 하는 마인드만 있다면 누구나 해결 원리를 도출할 수 있고 누구나 도출된 해결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이러한 경험이 축적하여 지식으로 정립한다면 앞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인드와 꾸준히 이러한 경험 기반의 지식을 채운다면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 원리를 도출할 수 있는 행운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레 파킹을 도출한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하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도출된 발레 파킹이란 해결 원리에 대하여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께 판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발레 파킹이란 해결 원리를 어떻게 도출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문제점에 직면했을 때 저와 비슷한 방법이나 과정을 적용하여 해결 원리를 도출하길 바라는 거죠. 이런 저의 마음을 잘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